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톤이 좋아질 때 그리고 실적으로도 비수기에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잘 버텨주지 않을까. 강한 상승은 아니어도 버텨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신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인데요. 왜 그런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씩 거쳐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을 때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를 고른다면은 네. 삼성전자를 고르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14%나 넘게 하락했는데 이게 비단 우리 시장의 문제인 건지 네. 아니면 삼성전자의 문제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별개가 아니죠. 우리 시장의 문제가 고 삼성전자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삼성전자가 사실 저는 탄력적이지 못할 것들을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수급 상황 보면은 절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3월 24일 날 어떤 이제 은행 쪽에서 나왔던 부분 대량으로 블록딜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 이후에는 지금 3월 25일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파는 강도가 4월 6일 들어와서부터는 3,600억, 3,900억, 3,400억씩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는데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국인들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냥 뭉뚱그려서 외국인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언가를 잘 한다, 안 한다라는 걸 논외로 봤을 때도 지금 수급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는 힘들다.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물론 증권가 리포트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이 회사가 올해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경쟁사들과 대비해 봤을 때 PER, 밸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다 추산해서 목표가를 아무래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목표 주가가 10만 원 이상인 증권사들이 정말 수두룩한데 네. 이거 주가 전망을 헛발질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의 시선까지 수급만 받쳐준다면 오를 수 있는 네.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까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입니다. 수급을 우선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내놓을 때 12개월 포워드로 전망치를 잡아가지고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분석들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개인들의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은 타이밍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먼 미래의 일들을 보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이런 조금은 긴 전망들을 보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긴 전망이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죠.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빅스텝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종목을 빼겠느냐는 거죠. 저 지겹게 말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분율이 높은 종목에서 무조건 빼서 달러로 바꿔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실적이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 매출로 보면 역대 최대였어요. 영업이익으로 봐도 역대 2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거 몰랐을까요? 알고서도 계속 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네. 정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10만 원 위에서 언급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누가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그 긴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수급이 안 받쳐주는 게 지수 상승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해 줄 뿐 여기서 무언가를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색다른 성장 능력을 갖고 오던가 네. 혹은 주주 친화 정책을 강하게 펼치던가 혹은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던가 혹은 이들이 할 수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 성과를 들고 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반도체 이야기를 보자면 디램과 비메모리 나뉘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는 있죠. 잘하고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외국인. 아주 나쁜 외국인들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일단 말씀해주신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예요.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깔고 가는 그런 사업들이지만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밸류를 높여줄 만한 요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신사업들, 바이오 쪽이라던가 로봇 관련된 종목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그리고 비메모리 쪽 이런 것들 파운드리 이쪽에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거대했던 D램 메모리 쪽의 반도체의 숫자들에 근접하기에는 단기간에는 어려워요, 물론. 하지만 그만큼의 매출 비중이 그런 쪽들에서 올라와 줘야지만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고요. 그때가 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메모리에서 나아져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D램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다시 또 아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수요가 여전하다. 뭐 D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톤이 올해 들어서 또 바뀌었었거든요. 몇 번 바뀌었죠? 네, 네. 몇 번 바뀐 상황인데 지금은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글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애널리스트들의 시각 너무나도 이제 이 반도체 같은 쪽 제조업 쪽이잖아요, 사실.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적인 요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스몰 스텝 걸음마로 시작을 했지만 성큼성큼 빅 스텝으로 걸어갈 텐데 여기에서도 5월 달에 이어서 만약에 6월 달까지 50bp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에 이제 쫙 나올 거거든요. 연준 위원들의 또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5월 달은 거의 50bp가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6월 달에도 5월 달에 이어서 0.5%씩 두 번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충격들,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뺄 수밖에 없는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나온 얘기들 보면은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2분기에도 헐값에 팔아야 될 상황이다라는 뉴스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가가 사실 미래를 좀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버용 D램이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최대 5%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3에서 8%가 낮아진 가격에 이미 넘겼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한 번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점 얘기를 하다가 이거 저점 아니네 이런 쪽으로 또 시각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게 상반기에 저도 저점을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전자 하면은 그 많은 사고 중에서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도 큰 역할을 했다지만 지금은 온리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비메모리 쪽이고 메모리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볼만한 게 있을까 살펴보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로봇 이야기를 했는데 네. 로봇 사업 이야기가 있고 또 최근에 뭐 차세대 NERP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네. 뭐 디지털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뉴스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정말 미미하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NERP는 무엇인지 또 로봇과 관련해서 삼성이 얼마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쭉 이야기해 주세요. NERP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전사적으로 이거 하는 것들은 어느 기업이나 다 합니다. 근데 조금 더 효율화를 시키겠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봇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로봇과 인공지능 이런 쪽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4차 산업군에 속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빅스텝을 밟을 때에도 그 금리 인상보다도 더 크게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은 커질 것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삼성이라던가 LG 이런 쪽들도 글로벌급 기업이잖아요, 사실상.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서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업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실적을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테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서 이미 숫자를 내고 있는 이런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제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그 탑픽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로봇 쪽에서. 네. 에브리봇, 모든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던 에브리봇. 에브리봇이 바로 있는데요.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로봇 청소기 쪽이 지금은 주된 사업이에요. 이게 자율주행까지도 접목이 되어 있어서 청소기 자체에 바퀴가 없어요. 근데 걸레를 돌리면서 자율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술이 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한번 써보면은 그냥 일반 청소기로 못 넘어가고요. 이거 들고 다니기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절대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기에서만 끝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삼성과 가장 밀접하게 로봇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사물 인터넷까지 또 연결이 되면은 삼성에서 판매된 가전 제품들과 이런 가정용 홈 로봇이 연결이 돼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런 로봇들이 탄생이 되는 스토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SPG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로봇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터 들어가잖아요. 모터.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생산할 수 있고 감속기 같은 쪽들 이제 국산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LG전자 쪽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분 투자를 해서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봇을 LG전자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미 많이 팔려 있는 LG의 백색 가전들 연결이 되는데 그게 어느 업체하고 협업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나머지 유진 로봇 이런 쪽은 이제 청소라던가 물류 이런 쪽의 로봇인데 숫자가 조금 더 나오는 모습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러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에 러셀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로봇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 텐데 네. 저희 을님이 제 마음과 너무 동일한 그런 또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제일 안전하고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인 것 같다. 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를 잘 안다 생각하는데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다 그러면은 반도체, 스마트폰, 끝이죠. 가전 뭐 네. 이 네.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되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 기업이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삼성전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현 네. 시점에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또 그리고 추가 매수 관련해서는 지금은 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일단은 대량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가집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시 20분 대비했을 때 2시 반, 1시간 간격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100만 주를 넘었다가 순매수가 약간 들어오면서 지금은 순매도가 89만 주 정도가 2시 반 기준으로 잡혔거든요. 이거는 가추정이기 때문에 3시 반에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과연 몇 주를 매도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중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0주선 지금 68,600원이에요. 68,000원 중반 정도를 주봉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되겠죠. 그 위쪽으로 올리지 못하고 수급이 개선되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급이 워낙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서 오랜 시간 힘들어할 바에 확실히 돌아서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자라고 맞아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사용관 처자님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 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